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는 저녁 6시 34분 해밀턴 호텔 옆 편의점 쪽에서 걸려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 사고 약 4시간 전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올라와 압사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치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 신고는 20-30분 단위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밤 8시 9분 인원이 너무 많아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넘어져 다치고 있다며 부상자 발생 소식까지 접수됩니다. 8시 33분 이미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졌다는 현장 소식이 112에 타전됐고 20여 분 뒤 아수라장인 이태원 골목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자의 호소까지 접수됩니다. 사고 발생 1시간 전쯤인 밤 9시 신고자는 경찰의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형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다급히 현장을 묘사합니다. 이어진 112 신고에선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안쪽에선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자들은 호소합니다. 마지막 112 신고는 사고 발생 4분 전인 밤 10시 11분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신고자는 비명과 함께 가까스로 이태원 뒷길이라고 사고 장소를 말합니다. 저녁 6시 34분부터 사고 직전인 밤 10시 11분까지 압사 가능성 등 위급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는 경찰이 공개한 것만 모두 11건. 4시간 가까이 시민의 아우성이 이어졌지만 추가 경력 투입 등 조치는 없었고 결국 156명 사망이란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저녁 6시 34분 첫 압사 위험을 알린 신고자는 인파가 많으니 통제해달라. 경찰이 서서 인파를 뺀 다음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녁 8시 9분 첫 부상 신고를 한 시민은 경찰의 단속을 요구했고 9시 신고자도 긴급 출동해 인원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사 1시간쯤 전 신고자는 원웨이,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에도 참사 직전까지 11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첫 신고 때 출동해 인원을 해산하고 3차례 행인 통제를 한 것 말고는 7건 신고에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끊거나 아무 조치 없이 상황을 종결했습니다. 신고 접수도 문제였습니다. 저녁 8시 53분 신고자는 통화음이 끊기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출동할 업소 상호를 구체적으로 불러줬지만 경찰은 압사를 당하고 있다는 거냐, 헬로윈 파티 때문에 그러는 거냐, 가게 상호 영문 철자를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냐며 반복 질문했습니다. 답답한 경찰의 반응에 신고자는 장난 전화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참사 발생 불과 1시간 전쯤인 밤 9시 10분 안쪽에 애들이 막 압사당하고 있다는 절규에 가까운 신고에 경찰은 다시 한번 위치가 어디냐, 가게 상호명을 불러달라고 답했고 신고자가 거리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하자 이태원역 몇 번 출구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10시 11분 비명과 함께 접수된 신고에 녹취록은 출동하겠다고 답한 걸로 기록됐지만 112 상황실 자료엔 신고자와 통화한 바 경찰 도움 필요 없음, 확인 후 상담 종결로 기록됐습니다. 참사 4분 전이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다. 경찰이 공개한 11건의 112 신고 녹취록엔 참사 조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11건을 포함해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모두 79건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접수된 건수는 28건, 저녁 8시부터 참사가 벌어지기 직전인 밤 10시까지는 51건으로 2배 가까이 신고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112 신고 내용 중에도 현장의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경찰 대응은 아니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137명 중 경비 및 안전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인력은 없었고 경찰은 밤 10시쯤엔 30분 뒤부터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자단에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를 담당하는 대규모 경찰 인력은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양대노총과 진보 보수단체 시위 등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81개 기동대,
경찰관 4,800여 명이 배치됐는데 사고 현장과 약 1.5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도 시위대 행진과 집회에 대비한 1,100여 명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벌어지기 1시간 전쯤인 밤 9시쯤 시위가 끝나자 철수했습니다. 긴급한 112 신고가 이어졌던 이때라도 이 경찰력을 투입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경찰은 어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시점인 밤 10시 15분까지 들어온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진이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체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 규정된 밤 10시 15분부터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압사 위험에 처해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는 87건, 경찰이 첫 압사 위험 신고라고 밝힌 저녁 6시 34분부터는 98건에 달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 압사당할 것 같다며 빨리 와달라고 외치는 신고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 다였어요. 출동하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심각하다라고는 느껴지지 않긴 했어요. 사고 직전인 밤 10시 10분, 도로를 통제하던 교통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112로도 신고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통제하시는 분이 신고 받는 경찰도 뭐 다 배치가 돼 있다,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밤 11시가 가까워질수록 처한 상황조차 말하지 못하는 신고자들이 늘었습니다. 밤 10시 59분에는 기절한 사람이 많아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경찰을 상대로 시민들의 구조 신고는 절박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전화는 경찰이 밝힌 것만 모두 11건입니다. 경찰이 이 가운데 무려 8건을 신고 직후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제로, 코드 1으로 분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정작 이 가운데 현장 출동이 확인된 건 1건뿐입니다. 경찰의 초동 조치는 오히려 본격적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온 코드 2로 분류된 신고에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압사당할 것 같다고 최초 신고가 들어온 오후 6시 34분, 두 번째 신고가 있었던 저녁 8시 9분, 경찰은 곧바로 두 차례 출동해 현장을 정리했고 오후 9시쯤에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란 두 차례 신고 전화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코드 2는 코드 제로, 코드 1처럼 긴급 출동이 필요하진 않지만 압사를 우려하는 초기 신고에 직접 현장 통제에 나선 겁니다. 이때 이태원의 인파는 이미 수용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후 저녁 9시 7분부터 10시 11분까지 줄줄이 이어진 5차례 신고 전화에는 오히려 현장 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종결했다는 게 경찰이 내놓은 설명인데 정작 이때 신고 전화는 모두 당장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1으로 분류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순간의 신고에 코드 1을 발령해놓고도 긴급 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이한 판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이미 배치된 경찰들을 감안한 조치였는지 등은 감찰 결과로 드러나겠지만 참사 초반 골든타임을 놓친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처음 접수됩니다.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곳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저녁 8시 53분,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엔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 신고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습니다.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에 따르면 코드 제로 사건은 실시간 전파가 필요하고 공조 출동 명령을 내리게 돼 있지만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은 용산경찰서나 인근 경찰서에 공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 신고부터 밤 11시까지 접수된 압사 관련 신고 건수만 98건. 매뉴얼에 따르면 다수의 신고로 대형 재난이 예상되면 근무 중인 상황팀장이 당직 112 상황관리관에게, 112 상황관리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밤 112 상황관리관을 맡은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은 참사 발생 당시인 밤 10시 15분에 상황실에 없었고 그로부터 1시간 24분 뒤인 밤 11시 39분이 되어서야 상황실로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접수부터 전파, 초동 조치와 상황 보고가 경찰청까지 35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러한 상황 관리를 총괄해야 할 류미진 과장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면서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됐다며 유 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상황 보고서입니다. 경찰에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온 건 최초 신고 3분 뒤인 밤 10시 18분. 그로부터 2분 뒤인 10시 20분 용산경찰서장은 운집된 인파를 분산하라며 이태원 근처 차량 통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습니다. 사고는 이미 발생했는데 발생 5분 뒤에야 경찰서장의 인파 분산과 사고 예방 조치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그 뒤로 40분 동안 타 경찰서 지원 요청 같은 다른 지시는 문서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밤 11시에야 30여 명이 의식이 없어 소방, 경찰, 일반 시민이 CPR 중이다는 상황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5분 뒤 상황실은 소방당국에 구급차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태원엔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구급차의 현장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자정에서야 용산경찰서장은 구급차의 통행로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이로부터 20분 후엔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기동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의 경찰서 전 직원 비상소집 지시는 그 뒤 0시 45분이었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지 28분 만에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빠르게 조치한 소방당국과 달리 경찰력 확대 투입 등 대응 조치가 제때 되지 않은 겁니다. 당시 경찰 지휘부의 부실한 대처 의혹은 수사와 감찰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SBS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내부 문건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달 29일 밤부터 다음날 30일 새벽까지 경찰 조치 사항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현장 도착 시간입니다. 문건엔 김 청장이 30일 새벽 0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소방당국이 처음으로 사고 신고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10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우종소 경찰청 차장은 이로부터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2시 30분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걸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현장을 지휘하던 용산경찰서장이 김 청장에게 처음 사건을 보고한 시간도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인 밤 11시 36분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청 상황일 담당관으로부터 자정이 넘은 새벽 0시 14분에서야 전화로 최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고의 첫 보고부터 경찰 지부의 현장 도착까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연된 겁니다. 이 때문인지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보고가 아닌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참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5분 뒤인 밤 11시 20분입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로부터 첫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밤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해 밤 11시 1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게 사건 발생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국가지휘부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지난달 31일 작성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문건입니다. 특별 취급이라는 굵은 글씨 아래 대외 공개와 다른 기관 전파를 금지했습니다. 5가지 주제 가운데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 부분입니다.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망자 중 여성이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전국민중행동은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관련 인권단체 항목에선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관계자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보수단체 동향엔 이태원 참사 당일 도심 촛불 집회 참석자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거란 보수단체 활동가의 말이 포함됐습니다. 밖으로 공개된 성명이나 발표를 정리한 것에서 나아가 진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한 정황들입니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란 주제에선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면서 정부 책임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란 내용을 적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부 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이용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고 양론을 분석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정책 참고자료 첫 번째 주제는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입니다.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애도 분위기 속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실무자들 반응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4년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사례를 들며 보상 문제는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 초기에 가족 대표를 정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세월호 당시 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이 이슈화되며 비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처럼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미흡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각 부처 브리핑 등에서 논란을 일으킬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발표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김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찰청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 문건을 누가 만든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SBS가 입수한 이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작성한 걸로 보입니다. 네. 문건에 수신처에서 다른 기관으로 재전파 금지를 명시한 만큼 대통령실 등 상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청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근데 문건을 보면 경찰이 이런 내용까지 정보과에서 수집을 하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 배포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의 사찰이 문제가 되면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등 정보 수집 범위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건을 규정과 비교하면 합법,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명백한 정치 관여, 확실한 사생활 침해가 문건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경찰이 왜 수집한 거니까 정보 수집의 목적이 뭐였는지는 좀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통령령에는 경찰관의 정보 수집 목적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건을 보면 제목만으로도 네.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이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와 같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였다는 경찰 해명을 따른다고 해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을 더 치밀하게 했어야지 사후에 정권 입장에서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만 열중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 수집은 국민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희 기자였습니다.